자, 이런 가운데 이제 애도의 시간은 끝난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로 정치권의 관심이 옮겨지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인가부터가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부정부패 등의 중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당권 도전에 나선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운이 걸렸다고 할 만큼 큰 선거인데 후보를 낼지 지역 당원의 의견이 중요하다. 즉 내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를 내지 않는 게 책임을 지는 건지 아니면 후보를 내서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좋을지 아직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산시장이었죠.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밝혀져서 시장직에서 사퇴했을 때만 해도 후보를 내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기류가 민주당 내에 상당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서울시장 후보를 포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안 자체도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사하고라도 어떤 진상규명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논리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배경에는요, 가장 숨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월에 대선, 6월에 지방선거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년 보궐선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네. 우리 수도와 제2의 도시 부산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합치면은 인구수만 해도 전체 국민의 한 26%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워낙 그뿐만이 아니고 경제, 사회, 문화 측면에서 봤을 때의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더 대입을 하자면은 아까 그 당헌 당규에도 네. 나와 있듯이 중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그 당의 사유로 인해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라고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넣은 문구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원칙대로 하면은 내지는 말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치적 상황에다가 또 현실적인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제 곧 그 선거가 나오겠지만은 이재명 경기지사 있죠.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에서 전국에서 민주당 광역단체장이 네.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사안마다 다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느냐는 현실론적으로 기울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지만은 미래통합당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지금 나오고 있는 표출되고 있는 국민의 정당한 분노라든지 우리가 그토록 지향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차원에서 보자면은 집권 여당다운 큰 차원에서의 약속을 지키는 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은 필요하다. 이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아무래도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여러 인사들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추미애, 박영선 장관, 또 사선의 우상호 우원식 의원, 재선 박주민, 박용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후보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당내 논란이 하나 있고 네. 또 설령 낸다 한더라도 그 임기가 남아있는 잔여 임기가 1년 정도인데 그렇죠. 서울시장 네. 선거 비용이 한 35억, 40억 가까운 선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무게 있는 사람이 나와야만 더군다나 굉장히 이번 만약에 보궐선거는 굉장히 말하자면 여당에 불리한 선거가 될 테고 또 대통령 4년차 네. 그리고 어떤 박 시장의 이러한 크게 어렵지 못한 이제 정도의 사태, 죽음에 따른 어떤 선거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선거 그리고 1년밖에 안 되는 기간에 40억의 선거 비용을 내고 선거를 할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네. 그래서 논의를 하다 보면 안 낼 수 있느냐라는 논의도 있지만 그럴 바에야 이번에 그냥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후보를 안 내는 방법도 있겠다. 왜냐?
1년 뒤에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네. 재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통합당은 어떨까요? 이번 재보선, 대선 승리를 향한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런 뉘앙스를 갖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물망에 오르는 후보들은 오세훈 전 시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김세연 전 의원, 또 나경원, 이해운 전 의원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거는 야권에서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네. 아무래도 후보들이 자천타천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뭐 오 전 시장 같은 분이 시장을 하셨는데 또 중간에 본인이 무상급식 때문에 사퇴하셨는데 다시 또 보궐선거에 나온다는 건 좀 모양이 좀 적절하지는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지난번에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도전해봤습니다만 고배를 마셨죠. 네. 또 어쨌든 굵직굵직한 후보들이 서울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 레이스에 뛰지 않을, 말하자면 그 미래통합당의 뭐 미래잠룡들이 아마 네. 자기 말하자면 인지를 위해서라도 도전할 만한 그런 어떤 중요한 자리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현 의원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번 사안이 있다 보니까 여성 후보들이 많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 나경원 전 의원과 이해운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다 낙선을 한 입장이라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세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 지역 의원으로서 그 원래 사업가 출신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점이 있고, 네. 의미가 있다면 오세훈 전 시장하고 안철수 대표 같습니다.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양보했던 부분을 다시 찾아가겠다, 이런 의지 표현으로 나설 수는 있겠는데, 그렇지만은 야권 자체에서의 합의를 모아가는 네.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넘어야 될 벽일 것 같고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게 있습니다. 2006년에 이제 서울시장이 돼서 사실 공과로 따졌을 때 공적이 많지 않냐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무상급식이 현안이 되었을 때 당이든 다 도와주겠다고 해서 나섰었고, 그리고 일반 여론이 낮았던 게 아닙니다. 그 투표 최소 인원의 33%를 못 채웠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네. 어떤 명예회복 또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가능성은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벌써부터 여러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양상까지 짚어드렸습니다.